자, 두 번째 시간인데 세일즈 정규교육 3일차고 지금 1교시에는 지금 보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교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나간 치료 비용을 보장을 하는 건데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을 해주는 거고 전 국민이 가입했을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말들을 하고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 시기에 따라 보험은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갱신형이고 보통은 3년, 5년,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간에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다. 비갱신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비갱신형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그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의 손해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역마진 상품이에요. 마진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상품이라서 예전에는 실비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역마진 상품이라서 건강보험하고 같이 동시 세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나 실비만 가입할게 해서 10,000원, 뭐 8,000원, 20,000원의 실비만 가입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A라는 설계사, 너가 박진아라는 설계사가 삼성화재의 실비보험 단독 실비를 2개 팔았어? 다음번부터 삼성화재 거 못 팔아 하고 제한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합보험 해가지고 뭐 안보험 하나라도 끼워서 1+1처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같이 동시 판매, 세트 판매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고객님, 실비보험은 역마진 상품이에요.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10,000원을 받고 20,000원을 돌려주는 마진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판매를 같이 종합형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랑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안보험이랑 같이 준비하셔야 돼서 그래서 건강보험이랑 같이 판매를 하는데 모든 보험사는 최소 보험료가 있어요. 최소 보험료가 있어서 20,000원 넘으면 2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세팅하셔야 돼요. 25,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세팅하셔야 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최소 보험료 기준에 맞춰서 판매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 이따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지금 20살인데요, 25살인데요, 정원 FA님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정원 FA님한테, 정원아, 너 실비보험 있어? 보험이 얼마네? 그랬더니 정원 FA님은 10만 원을 내신대요. 근데 저는 실비보험을 3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야, 너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화가 난 거야. 너는 실비보험 3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이나 내? 기분 나빠. 해지를 해. 누구 손에? 정원님 손에. 정원 FA님 손에. 근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실비는요,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실비 플러스 여기는 아까 말한 정액형 보장, 여기는 실손 보장이라 해서 실비를 질병으로 상해나 입원 시에 5천만 원, 통원 시에 30만 원 한도로 내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여기에다가 정액형 보장으로 너 100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10만 원 줄게 용돈 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암진단 자금이 5,000이 있었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3,000씩 있었고요. 수술비 50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원 일당도 3만 원씩 있었어요. 그래서 정원 FA님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입한 거는 실손 1만 원 똑같은데 암이 1,000만 원이었고요.
수술비가 1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야, 기분 나빠. 나는 3만 원인데 너는 10만 원이나? 야, 해지 하면서 이렇게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된 거죠. 해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야, 너네 이렇게 종합형으로 같이 팔지 마. 고객들이 손해야. 실비만 단독으로 판매해가지고 2013년 4월 1일 날 단독 실비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종합보험으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같이 세트 판매로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시고 실비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지금 판매되는 4세대가 있잖아요. 4세대가 있는데 예전에 실비는 정원 FA님은 삼성화재의 실비가 있고요. 저는 흥국화재의 실비가 있어요. 그랬는데 야 나는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데 너는 되네? 하고서 보험사별로 예를 들어서 2009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정원 FA님은 메리츠, 현대, 하나, KB, 흥국 이렇게 해서 보험사별로 가입 보장 금액도 누구는 5천만 원인데 나는 1억이야. 누구는 30만 원인데 누구는 50만 원이야. 이렇게 달랐고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면책,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보험사별로 다 달랐어요.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을 시킨 게 2009년 8월 1일. 그래서 2009년 7월 31일까지는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랑 보장 금액이 달랐다. 가입 시점마다. 그래서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저는 입원했을 때 1억 원, 통원했을 때 50인데 같은 종성 FA님도 2009년 7월 31일 이전 가입은 맞는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입원했을 때 3천만 원, 통원했을 때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야, 너네 약간 다 통일시켜 한 게 2009년 8월 1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약관이 다 동일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표 드렸어요. 프린트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회사별로 2009년 7월 31일 이전별로 보험사별 면책 기간이 다르고 가입 한도들도 다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때 1억 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입원했을 때 3천만 원이 있고요.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50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요. 입원했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통원했을 때는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 10만 원 한도, 50만 원 한도로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고요. 갱신은 3년 또는 5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돼요. 그냥 보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1세대는 뭐냐면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요거는 가입 시점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1억 있고요. 어떤 분은 3천만 원이 있어요. 통원했을 때 50만 원도 있고 통원했을 때 10만 원도 있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게 2009년 7월 31일까지 해서 보험사별로 다 다른데 가입 시점마다 다른데 입원했을 때 5천만 원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입원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썼어. 1,000만 원 다 돌려받아요. 5천만 원 썼어. 5천만 원 다 돌려받아요. 그런데 통원했을 때는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로 5천 원만 공제하고 돌려받아요. 그러면 내가 감기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추진진료비 8,000원 나왔고 약값 4,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12,000원 내가 썼잖아요. 지금의 4세대 실비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청구할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약값 포함해서 12,000원을 썼는데 30만 원 한도잖아요. 근데 얼마 공제돼? 5,000원 공제되죠? 5,000원 공제하고 7,000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도수 치료 받아요? 도수 치료 1시간 받았더니 25만 원이래. 5,000원 공제하고 돌려받아요. 통원했을 때. 그래서
1세대 실비 있고 2세대 실비 있는데 1세대, 2세대 실비는 단체 생활처럼 너 잘못했어? 다 같이 벌 받아. 군대에서 나 뭐 잘못하면 같이 얼차례 받고 우리 학교에서 누구 물건 없어지면 나 잘못 안 했는데 같이 눈 감고 벌 서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다 같이 올라요. 이 보험은 요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책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요 이 땅에서 내가 100세까지 보장될 때까지 이 보장 그대로 가요. 용철 FN이 이해되세요? 네. 그대로 돼요. 그럼 자기부담금도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실비. 2009년 8월 달부터 판매되는 실비예요. 그래서 모든 보험사 보장 내용 약관을 똑같이 해. 그래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로 똑같아요. 어떤 누가 가입을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종합형으로만 준비를 할 수 있다가 야 이거 가입자들이 손해보니까 단독 실비 판매해가지고 2013년 4월 1일부터 단독 실비만 판매를 한 거예요. 건강보험 같이 판매를 안 하고 대신에 2013년 3월 31일까지는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거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뭐 세밀하게 나누면 통원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인데 그냥 통일해서 30만 원으로 할게요. 이때는 입원했을 때 10%만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10%. 그리고 통원했을 때는 의원은 만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요. 약제비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8,000원을 공제하고 돌려받아요. 어렵나요? 그냥 어쨌든 커닝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다 하고 알아두시고 요거 세일즈 내비게이션에 이거 커닝페이퍼로 같이 나중에 쓰실 거예요. 고객 상담할 때. 모르시기 때문에 고객님 이거 같이 보시면서 상담할게요 하고 같이 보면서 상담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다 하고 알아두시고 요것도 저도 2009년부터 뭐 TM 해가지고 했지만 실비를 판매를 한 거는 4년 그때부터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아는 거지 처음이라 모르는 거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100%로 내 거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커닝페이퍼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에 다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원했을 때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2천만 원 썼어요. 2천만 원의 10%는 얼마죠? 200만 원이죠. 2천만 원 써서 200이죠. 그럼 자기부담금 200만 원 제외하고 1,800만 원을 돌려줘요. 내가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심근경색이든 돌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어. 3천만 원의 10%는 300이죠. 그러면 1,7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은 200만 원의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3천을 썼어도 2,800을 돌려줘요. 맞나요? 2,800? 2,800 이렇게 돌려줘. 200만 원의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약제비도 8천만 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보험은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로 이것도 똑같은 보장, 이 보장대로 100세까지 가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보험사의 보장 내용 동일화가 됐다. 그래서 2013년 8월 달부터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랑 보장 금액이라든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실비. 그러면은 여기서 2세대 실비에서 여기에 10%는 뭐냐면은요. 급여, 비급여가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예를 들어서 MRI 도수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본인 부담금 뭐 혜택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10%고요. 상관없이 네가 쓴 거에서 의원은 10,000원, 병원 15,000원, 대학병원 2만 원이에요. 요거를 공제하고 돌려주는데
2017년, 그리고 그다음에 2017년 이제 3세대 실비가 나왔어요. 3세대 실비가 2013년 4월 1일부터가 제가 아까 말했죠. 2013년 4월 1일부터가 실비 단독 판매했죠. 실비 단독 판매가 되면서 얘는 5년 갱신, 3년 갱신, 3년 갱신. 얘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15년 재가입 조건이에요. 1년마다 갱신된대요. 옛날에 거는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동일 보장으로 100세까지 됐는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그대로 동일 보장으로 100세까지 가고요.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 4월 1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거는 단독 실비로 해서 1년 갱신 100세 15년 재가입. 그러면서 급여는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동일하면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2014년도에 판매되는 거는 입원했을 때 5천,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로 해서 입원했을 때 비급여를 쓰든 통원했을 때 비급여를 하든 구분을 안 했는데 2017년 4월 1일부터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하면서 비급여 특약, MRI,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등의 비급여 특약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비급여 특약을 별도로 생겨서 요거에서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하고 돌려준대요. 급여의 10% 합계, 비급여 20% 합계를 합산해서 네가 쓴 치료비를 돌려줄게요. 그리고 MRI 도수 치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통원은 10,000원에서 20,000원 있죠? 똑같아요. 통원은 의원 10,000원, 병원 15,000원, 대학병원 20,000원을 공제를 하고 돌려주거나 또는 그거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산 금액 중에서 얘랑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줄게. 내가 통원 치료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했어요. 아니, 30만 원을 했어요. 30만 원을 했는데 급여로 20만 원 썼고 비급여로 10만 원을 썼어요. 급여에 10% 공제하죠? 그러면 2만 원 공제하고요. 비급여에 10%, 20% 공제하면 10%에 10만 원에 20%는 2만 원이죠? 그러면은 얘랑 합산 금액이 4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쓰고 4만 원을 공제. 또는 10,000원, 2만원. 그러면은 더 큰 금액이 4만 원이죠. 2만 원 내가 대학병원을 갔어도 요거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만큼 썼어도 2만 원 공제 안 하고 4만 원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어렵죠?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거.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닝페이퍼 다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위에 거 자기부담금만 해석하시면 되세요. 2세대랑 3세대 차이는 그 MRI 생략다 이런 건가요? 2세대는 자기부담금, 2세대도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거랑 또 2015년 9월 1일자로 자기부담금 확대된 거랑 또 달라요. 그리고 4세대는 1년 재가입 똑같은데 1년 재가입 조건이 1년 갱신이고 아까는 3세대는 15년 재가입이었는데 지금은 5년 재가입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3세대는 급여가 10%, 비급여가 20%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20%, 30%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급여 3세대가 원래 급여가 10%였죠? 10%였는데 지금 20%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리고 요거 재가입 조건이 뭘까요? 1년
갱신 15년제 가입, 그리고 1년 갱신 5년제 가입 조건이 3세대 실비부터 새로 나왔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1세대, 2세대 실비는 너가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천만 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이 적지만 이 보장은 그대로 너가 100세까지 보장받을게 난데 3세대 실비, 4세대 실비로는 이제 3년 갱신, 5년 갱신이 아니라 1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1년마다 갱신이 되고 3년마다 갱신되는 건 뭐냐면 오를 때마다 1년마다 오르게고 3년 갱신, 5년 갱신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5년에 빵 터뜨릴게. 3년에 빵 터뜨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이게 묵혀놨던 거기 때문에 더 많겠죠. 많은데 1세대, 2세대 실비는 내가 안 써도 단체 생활이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고 나는 실비보험료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계속 올랐는데 여태까지 오르는데 내가 15년 동안 계속 오르는데 3년 동안 3년마다 오르니까 4번 정도 올랐겠죠? 4번, 5번 올랐는데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 건강해서. 그래도 올라요. 왜? 나랑 같은 시점에서 가입한 너네들이, 다른 고객님들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체외파 충격표 뭐 이런 거를 뭐 해가지고 엄청 회사에서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메꾸자 주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3세대, 4세대 실비는 너 병원 안 갔어? 그럼 조금만 오르게 해가지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안 받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만 올라요. 같이 가입을 했어도 나 안 썼어. 나는 많이 안 오르고 너 많이 썼어? 너가 많이 올라요. 고객님이. 많이 쓰신 분들.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급여. 비급여를 많이 썼을 때. 급여는 상관없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급여는 상관없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를 쓰시는 건 상관없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를 많이 썼을 때 나는 많이 올라요. 그래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안 썼어. 많이 안 썼으면 오히려 단 5%라도, 단 1%라도 할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1세대, 2세대는요, 예를 들어서 복리라고 하죠. 내가 10,000원이었다가 이제 3년 후에 올라서 30,000원이 됐어. 30,000원에서 올라서 또 50,000원이 됐고, 50,000원에서 70,000원 오르고, 7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올라요. 이렇게 계속 복리로 오르는데,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내가 20,000원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25,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내가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비급여를 거의 안 썼어. 그랬을 때는 오히려 다음 연도에는 23,000원으로 할인도 되고요. 그때 내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비급여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리처럼 막 오르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셔서 고객님들이 그러면은 4세대 실비가 좋아요? 1세대 실비가 좋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정원 대표님은 어때요? 많이 가는 1세대가 많이 안 가는 4세대. 이것도 정답이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55세 어머님이 작년에 보험 1세대로 가입을 하셨다가 작년에 보험료가 8만 원이었어요. 실비 포함해서. 실비 보험료가. 근데 요번에 17만 원으로 올랐대요. 정원 팀장님, 나 지금 이거 보험료 너무 올라서 죽겠어. 이거 어떻게 바꿀까? 4세대로 바꿔. 어떻게? 4세대로 바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55세 실비로 8만 원에서 17만 원을 이번에 다음 달에 오른다고 갱신 안내장이 날라왔는데 4세대로 바꾸시게 되시면은 보험료가 4만 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지만 실비,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판매를 할 때 나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돼요. 고객님이 나는 암보험 실비도 있으니까 2천만 원이면 돼 하면은 고객님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해서 2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연봉의 3배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7천에서 1억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고객님, 암은요, 생활비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표적 항암 치료 무조건 있으셔야 되세요, 고객님.
고객님, 수술비 반드시 있으셔야 돼서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은 하셔야 돼요.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실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은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 전가가 나한테 오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어머님 지금 실비는요, 어머님 실비 지금 17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요. 어머니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그대로 들려요. 그리고 도수 치료 30만 원 받으셨잖아요. 도수 치료로 30만 원 쓰셨잖아요. 그러면 29만 5천 원 그대로 돌려줘요. 근데 보험료가 17만 원이에요. 근데 어머니 예를 들어서 4세대로 바꾸시면은 보험료가 17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인데요. 입원했을 때 1,000만 원을 썼으면 급여 20%, 비급여 30%잖아요. 그냥 대략 큰 틀로 1,000만 원 썼으면은 600에서 700만 원만 돌려주고 어머니 300만 원은 어머님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수치료 받으셨잖아요. 도수치료 30만 원 받으셨으면은 6만 원 정도 제하고 24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요. 근데 보험료 4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어머님 일장일단이 있어요. 얘가 좋다 말씀 못 드려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싸고 좋은 거는 없잖아요. 싼데 품질 굉장히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얘는 이런 자기부담금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얘는 자기부담금이 조금 있지만 보험료가 가성비가 있어요. 보험료가 착해요 해서 장단점을 말해주고 어머니께서 선택을 하시게 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팍팍 밀면 안 돼요. 팍팍 밀었어. 그래서 고객님이 4세대로 바꾸셨어. 근데 보험사고가 났어. 1, 2만 원 손해가 아니라 고객님이 크게 아파서 암진단을 받으셨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받으셨어. 그러면 어떡해요? 중성팀장님 때문에 바꾸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이런다고. 진짜로. DB손해보험에 2009년부터 가입하셨던 1세대 실비가 있으셨던 아버님이 있으셨는데 요번에 작년에 문의가 오셔가지고 실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나 4세대로 바꿀래 하시는 거여서 어머니 이거 차이점 아세요? 이거 바꾸셔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만 바꿔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바꿔드리는 걸 도와드렸죠. 제 가입은 아니니까 제가 가입해드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다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입원하시고 어깨 수술하시고 또 요번에는 건강검진 하시다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하나 케이스. 지금 친구가 아는 동생이 CR보험에 있었어요. CR보험에 있어서 하나생명이었나? CR보험에 실비가 25,000원이었고 주계약이 2,000인가 있었고 다른 특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말해줬어. 야, 너가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기본 특약 요거 삭제하고 실비만 유지를 하게 되면은 45,000원이야. 주계약 유지를 해야 되니까 기존 실비, 2세대 실비 너가 유지를 하게 되면 실비가 4만 원이야. 근데 4세대 실비로 바꾸게 되면은 12,000원이야. 그랬더니 누나, 나 그럼 이걸로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부담 안 되면 이걸로 그냥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거 막 올라가지고 부담되면 바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랬는데 한 달 만에 DB손해보험 가입을 했거든요. 내 심장 수술비, 심근병증 진단 받아가지고 병원비 500만 원 나왔어요. 바꿨으면. 얘를 안 바꿨으니까 그나마 500만 원 썼을 때 10%만 부담금, 자기 부담금 50만 원 내고 450만 원 돌려받죠. 그랬는데 바꿨으면 자기 부담금이 훨씬 더 커졌겠죠. 그랬을 때 누나가 그때 왜 안 말려줬어? 이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는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민하고 다 너를 위해서 했다지만 그래서 저는 실비는 푸시를 쉽게는 안 해요. 선택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장점, 단점을 말해주되 금액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보장이 달라지고 어쩌고 얘는 면책이고 이거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은 어렵고 가장 심플하게 금액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어머니 이거는 자기부담금이 10%고요. 요거는 자기부담금이 30%가 아니라 고객님이 1,000만 원 썼을 때 900만 원은 돌려받고요.
요거는 고객님이 1,000만 원 썼을 때 600만 원을 돌려줘요 하여서 이렇게 눈으로 금액적인 부분으로 알려주셔야지 고객님의 이해도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아빠가 아프고 그래. 근데 저한테 아무 말씀 못 하시잖아. 제가 만약에 푸시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저도 심란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심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1세대 실비 있으면 그걸 가져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아니요. 1세대 실비의 장점을 얘기하고 4세대 실비의 장점을 얘기를 해요.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을 비교만 해줘요. 금액적으로, 보장 금액으로. 내가 내는 보험료로 비교를 해주고 고객님이 선택하세요. 내가 푸시하지 말고. 그러면 2세대 실비든 마찬가지로 2세대 실비도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4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적지만 얘는 더 커요. 그래서 고객님이 내시는 돈은 이거고 고객님이 내시는 돈은 이건데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바꾸셔도 되는데 근데 혹시 어머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4세대로 바꾸셨다가 어디 편찮으시면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라도. 네, 그러면 고객님이 에이 그럴 일 없겠지. 에이 그거야 뭐 내가 결정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감안해야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겠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서 실비는 조금 조심하게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 1세대, 2세대 실비는 좋아요. 굉장히 좋고 4세대 실비는 나빠요.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고객들이 바꾸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가 좋아요. 4세대 실비가 나빠요가 아니라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바꾸시면 되세요. 하는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가 좋잖아.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 4세대 실비로 바꾸는 설계사는 나쁜 설계사야. 그건 아니거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를 시키시면 되시고. 이해되세요? 네. 말 빠르시면 말씀하세요. 고객님들 보험 보면은 네. 그 정액형이랑 실손형을 같이 들어놓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 보험이. 그쵸? 그러면 보통 정액형은 해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까요? PI 보험이나 돈이 많고. 그거는 이따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장일단이 있죠. 그것도 다. 이 보험은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10 곱하기 10은 몇이에요? 100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보험은. 내 생각하고 종성협회님만 생각은 달라요. 나는 암진단자금은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성협회님은 무슨 1억이나 있어 5천이면 돼. 대신에 수술비를 넣으면 돼 하는 생각이 있고 수술비가 꼭 이번 일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계사일 수도 있고 나는 이번 일당이 뭐가 중요해? 진단금이 더 중요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답, 네가 정답이 없어요. 보험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객을 납득시키고 그거를 리모델링으로 가져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CI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장단점이 있죠. 그렇다고 CI보험이 나쁘다고 무조건 까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CI보험에 깠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주고 하늘나라로 간 거야. 우리 남편이 설계사였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가입해 준 거야. 근데 남편 하늘나라로 갔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보장인데 그것도 남편이 가입했는데 CI보험 나빠요 하면은 기분 상하지. 다시 안 보지. 그렇기 때문에 장점, 단점을 얘기를 하되 고객님이 왜 이거를 가입하게 됐는지 쓰다듬어 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CI보험을 무조건까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하지는 않고 나쁘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증빙 자료를 얘기를 하되 그 전에 스토리를 얘기하자. CI보험이 왜 생겼는지.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근데 1년 시점 재가입 조건. 1년 재가입 조건, 1년 재가입 1년 갱신, 5년 재가입 조건,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조건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1세대, 2세대는 내가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으로 뭐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10% 있고 이 보장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보장이 되는데 3세대,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조건이 있고 1년 갱신 5년 재가입 조건이 있어요. 얘는 이 조건대로 평생 가는 거고 얘는 회사가 5년마다 또는 15년마다 약관을 바꾼대요. 약관을 바꾼대요. 그래서 너 지금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비급여 MRI 350만 원 한도로 얘는 급여는 20%, 비급여 30% 공제되잖아. 그리고 얘도 비급여 20%, 30% 공제되는데 1년마다 재가입 갱신되다가 5년 시점에 또는 가입 시점마다 15년 시점에 약관을 바꿀 거야. 5천만 원? 야, 너무 적은 것 같아. 1억으로 바꿀게. 그리고 30만 원? 한도 너무 작아. 100만 원으로 늘릴게. 야, 비급여 350이 뭐니? 500으로 바꿀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대신에 20%, 30%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50%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 다르죠?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회사가 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면은 나 재가입될 때 내가 그 전에 암 걸렸어. 뇌졸중 급성심근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엄청 많이 냈어. 재가입에 불리함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걸렸고 했어도 재가입은 돼요. 재가입은 되기 때문에 나 이거 재가입 안 할래, 보험료 안 낼래 그런 의사만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조건에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3세대, 4세대는 비급여. 비급여 치료로 비급여 MRI 도수 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4세대 실비 가입했는데 내가 요번에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비를 5천만 원 이상을 썼어. 난 겁나 많이 오르겠네요. 그쵸? 많이 올라요? 중증 질환은 제외. 그럼 만약에 네. 정액 보상을 받은 돈으로 돈을 내고 네. 그 다음에 실비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응. 실손은 실제 치료비를 낸 거고 정액보장은 땅땅땅 너가 요거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사에서 돈을 줘요. 얘는 주는 거고 얘는 내가 돈을 쓰든 안 쓰든 정액보장은 주는 거고 실손보험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지 줘요. 엄밀히 말하면 나가야서 주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 가면은 장기 입원했을 때 중간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정산할 때 뭐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 나왔다. 근데 내 주머니에 없어. 그러면은 진단금 받거나 어떤 분은 서비스 받는 분도 있고 대출 받으시는 분도 있고 빌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병원에서 그거 있죠? 뭐라 그러지? 선지급하는 거. 치료비를 일부만 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이 없을 때 해가지고 보험사에다 요청을 하면은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뭔지 혹시 아시죠? 잘 몰라요? 네네, 뭐 그거 있는데 지금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문의를 하는 게 맞다면 맞아요. 어쨌든 실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만 주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갔으면 먼저 안 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치료비의 10%만 아니거나 그리고 보험회사에 너 나갈 거 맞아. 그래서 50%는 미리 먼저 줄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큰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비급여를 아무리 써도 내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은 없다. 그리고 실비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상해 같은 경우는 전문 등반.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 삼아서 이런 걸 하는 거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취미로 하는 건 괜찮아. 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전문 등반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있어요. 상해 실비가 가입이 안 된다거나 나는 5천만 원 가입되는데 너 전문 등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해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 넌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가입돼? 근데 너는 예를 들어서 실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술비 같은 경우도 나는 100만 원 가입되는데 너는 20만 원만 가입해. 이런 식으로도 있고 보험사별로 위험 직급에 따라서 가입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고 KB 같은 경우는 보험이 조금 더 상해 쪽으로 위험직인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시고 임신 출산 이런 거 실비에서 보장 안 되고 외모 개선 목적 안 되고 건강검진 호르몬 투여 이런 거 안 되고 뭐 선천성 질환은 안 되고 해외 진료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해 시기별 보장하지 않는 손해 뭐 신경계 질환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뭐 흥극은 안 되고 메리츠는 되고 여기 요추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비뇨기 계통 제외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험 회사별로 약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나 요번에 가입했는데 이거 보장 되니 안 되니 물어봤을 때 네 돼요 안 돼요를 하지 말고 아 고객님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가지고 보장을 안내를 해주셔야 되세요. 내가 잘못 된다 안 된다 잘못 말했잖아요. 약관에 나와 있어서 고객님이 저한테 우겨요. 너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부담보가 잡혔어요. 왼쪽 어깨에 부담보가 잡혔는데 왼쪽 어깨 수술을 했어. 나 그거 까맣게 입고 있다가 나 요번에 어깨 수술했는데 보장되지? 그래서 네 돼요 했어. 근데 부담보가 잡혀 있는 거야. 근데 고객님이 네가 된다고 그랬잖아 물어내 하고서 민원까지 가시는 고객님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그런 분이 없었는데 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을 거시는 고객님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정확한 거는 말하되 이렇게 실비는 가입 시점마다 다르고 보장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약관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천성 뇌질환, 비만, 뭐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질환, 장애, 습관성 유산 뭐 이런 거, 정신행동장애 뭐 이런 거 안 되고 치과, 뭐 이렇게 직장 또는 학문 질환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4세대 실비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시고 종성회표님 네. 제가요 보험료를요 5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요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나 가만히 정차했는데 뒤에서 땅 박아가지고 뒤에서 100% 잘못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5번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보험료를 50만 원이나 내는데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상대가 내줘야 되니까. 나는 8살이야. 나는 8살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나한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나는 보험료를 암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급성심근경색도 있고 입원일당도 있고 골절도 있고 이 다 있어서 50만 원이나 내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요번에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어. 물리치료 받고 5번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정원F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치료비를 가해자가 부담하니까 네. 시스템에서 또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용철F님 똑같이 가해자가 100%를 거시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던가 뭔가를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나는 20살이야. 8살 말고 20살이야. 나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나한테 들어줘서 보험료를 50만 원이 내가 내고 있어. 근데 팀장님 나는 50만 원 냈는데 요번에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 보험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를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니께 나쁘다고 하든지 네 거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든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하실 분. 경수 FM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설계한 거 아니면 남이 설계한 거? 남이 설계한 거든 내가 설계한 거든. 아니 제가 설계했어요. 같이 설계했는데 나는 저기 경수 FM님의 동료잖아. 내가 설계한 거를 딱 알고서 고객이 내 거를 이렇게 까는 거라고 하셨어. 사람이 살다 보면 상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모든 보험을 다 가입시키려면 슈퍼보험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교통사고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FC님께서 이런 소소한 부분을 잘 챙기신 거고 선생님이 이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암이나 뇌경색 이런 게 걸리셔서 봐라. 그럴 때는 몇 천만 원이 보장됐을 거다. 요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확장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살아가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어떤 거냐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들이 보험료를 50만 원 내잖아요. 난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엄청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보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고객님들이 보험이 만병통치처럼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봐봐요. 제가 힌트 줬죠. 고객님이 교통사고로 뒤에서 빵 박았어요. 뇌가실 빵프로잖아. 그러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보상해줘? 상대방에서 보상해주죠. 그러면은 실손은 내가 가입되어 있어. 실손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죠. 고객님, 실비보험은요, 가입되었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만 보장해줘요. 근데 상대방에서 처리해줬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가입된 거는 암, 뇌, 심,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이런 거예요. 근데 고객님 골절 당하셨어요? 아니요. 깁스하셨어요? 아니요. 입원하셨어요? 아니요. 고객님 물리치료, 염자로 물리치료만 5번 받으셨잖아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요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고객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님들은 이렇게 진짜로 말씀하세요. 나 보험료 50만 원이나 내는데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연락 주시거나 이러시면은 그런데 내가 어쨌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고객들이 보험은 다 되는 걸로 오인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내심으로 진단을 받았고 상해 사망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질병 사망은 없어요. 이렇게 가입이 됐는데 내가 암도 안 걸렸고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 걸려서 내가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이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실비 빼고 없잖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은 실비는 가장 범위가 넓게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머니에서 나간 돈만 돌려주는 거고 그 외에 정액보장,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암내심 같은 경우는 해당 조건이 돼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 되는 보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교통사고 당했을 때 네. 입원을 해야지 보험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거야. 입원을 했어. 근데 내가 입원비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물리치료, 통원 물리치료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받을 수 있는 거 자부상 있겠죠.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어요. 1급부터 14급이 있어. 1급은 뭐 되고 14급은 단순 염자, 타박상, 11급은 뇌진탕 했을 때
뭐 100만 원 준다. 14급은 5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단순 염자만 돼도 50만 원 준다라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있어요. 제가 아까 한화에 40, 하나에 50대였는 거. 그거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근데 물리치료 받았잖아. 염자는 14급이니까 골절 타박상은 받을 수 있어. 그 외에 나는 물리치료 받았잖아. 입원비가 있어서 못 받죠. 그럼 내보험에서 받는 거, 내보험에서 받는 거죠. 상담세 받는 거는 위자료? 합의금. 합의금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실비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은 실비 가입이 안 됐어요. 그 예전이 2014년? 하다가 15년, 16년쯤 되면서 고혈압도 보험료 더 내고 받아줄게.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실비 가입이 돼요. 근데 내가 5만 원 내. 그러면은 동일한 내 나이에 고혈압이 있어? 그러면 나는 8만 원 내. 이렇게 할증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앞으로 너가 고혈압에 대한 치료라든가 뭐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장해줄게 하고서 가입이 됐었고요. 그 대신에 고고당이라고 하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거를 보통 우리가 그냥 고고당이라고 하는데 고고당 있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있어도 가입이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 실비 가입이 절대 안 됐어요. 절대. 당뇨만 있어도 가입이 안 됐고. 근데 제가 2번 해봤어요. 할증으로. 검사를 했는데 고혈압, 당뇨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있었는데 당뇨 수치 다 괜찮고 진단검사 해가지고 오케이 돼가지고 2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그때가 17년, 15년, 16년쯤이어가지고 보험료가 어마무시해가지고 고혈압 있는데도 55세 남자분이 막 16만 원 정도 실비가 막 그랬었거든.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유지를 못하시고 실효를 시키시긴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가입이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까 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급여 MRI 도수 치료가 있잖아요. 유병자 실비가 있고 건강체 실비가 있어요. 건강체 실비는 이렇게 다 가입이 되는데 유병자 실비는 이게 안 돼요. 이게 특약이 없어요. 그래서 유병자 실비는 요거까지만. 그래서 유병자 실비는 비급여 도수 치료 MRI 등은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러면 당뇨가 있으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다 이렇게 해서 할증으로 가입돼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근데 현대해상에서 받아준대요. 당뇨가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있어서 나는 실비 가입 못해 해가지고 유병자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심사 통해가지고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MRI 도수 치료도 다는 걸로 모르셨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하고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종합이랑 같이. 그리고 유병자 실비는 아까 실비는 역마진 상품이라서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병자 실비는 유병자만 가입을 해도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고고당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고객님한테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2010년도 10월 달에 가입한 상품이에요. 실비. 그래서 보장보험료가 86,000원이고 갱신다생이 24,000원이면 이게 실비보험이에요. 나머지 보장보험료가 86,000원, 이 나머지 차액이 암내심, 수술비, 입원비 이런 거예요. 실비보험료가 이만큼이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가 이거고 86,000원에서 24,000원 뺀 나머지 금액이 암, 뇌심, 다른 특약이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몇 세대 실비예요? 2세대.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게 1세대. 그 이후에 가입한 게 2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저희 엄마 거예요. 5년생이신데 지금 68세, 69세 되셨는데 이거 저희 엄마 건데 그때 당시에 14년 전이죠. 14년 전후에 가입했을 때가 실비보험료가 24,000원이었고 2013년도에 갱신됐죠. 3년 갱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27,000원으로 올랐어요. 뭐 이 정도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2010년도에 가입했고 2022년도
재작년도 10월 달에 그 사이에 보험료가 24,000원, 27,000원이 68,000원까지 올랐죠. 근데 22년도 10월 달에 13만 원으로 오른대요. 무지하게 올랐죠? 실비보험료가. 아까 2번 5천만 원, 통원 30만 원 한도가 24,000원, 27,000원 계속 오르다가 68,000원에서 13만 원. 100% 올랐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 실비 이거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4세대로 바꿔드렸어요. 얼마나 지금 6만 원? 근데 허리도 쫄라매고 한 번 더 3년 낼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어. 근데 이미 저지른 거 어떡해. 저질렀어도 6개월 안에는 원상회복은 돼요. 원상회복은 되는데 대신에 그 전에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야 돼요. 실비 그리고 4세대 실비로 가입을 하는 게 있고 전환을 하는 것도 있어요. 1세대, 2세대 실비를 4세대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4세대로 바꿀 건지 전환을 하는 거고 새로 전환을 하는 거는 기존의 병력이 어떤 거든 간에 상관없이 단순 고지 한두 가지만 빼고서 4세대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새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거는 새로운 심사기 때문에 고객님 병력사항이 무수하게 많으며 가입의 거절이나 부담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이 아니라 4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갱신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많이 자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거는 카페예요. 이게 월급쟁이 재테크 보험 카페인데 갱신 실손갱신 안내가 왔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고 본 건데 이게 보험료가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34,000원 처음에 갱신 전에 12,000원에서 34,000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갱신 전 현재 갱신 후 이렇게 해서 갱신이 많이 된다. 이것 봐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갱신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죠. 더군다나 실비보험. 왜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은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 쇼핑을 너무 많이 해. 의료 쇼핑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난 조금만 아파도 솔직히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도수 치료 하시는 분들이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너무 좋아. 근데 나 5,000원만 내면 돼. 나 10,000원만 내면 돼. 얼마나 좋아. 24만 원, 25만 원 내고 10,000원 내고서 24만 원 돌려주는데 60분 동안 쉬고 있으면 어깨 주물러줘. 팔다리 해줘. 근데 그건 치료가 아니거든. 그렇게 무분별하게 비급여 치료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4세대로 바꿔라 보험회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대신에 4세대로 바꾸시게 되시면은 자기부담금이 커지죠. 자기부담금이 없었다가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액을 수술비로 대체해라 해서 이렇게 수술비랑 그래서 저희 엄마도 4세대로 바꾸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입원했을 때 1,000만 원 썼을 때 1,000만 원 다 돌려줬는데 이제 입원해서 수술하면은 1,000만 원 다 안 돌려주고 700만 원, 600만 원만 돌려주잖아요. 그럼 뭐라도 챙겨야 되잖아. 그러면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간호간병이라든지 뭔가를 대체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 수술비라든가 이렇게 담보를 더 가져와가지고 담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치료비에 대해서. 그래서 갱신보험료 이런 부분을 자료로 갖고 다니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성 상담을 할 때 자료도 말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비보험 엄청나게 올라도 실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 보여주니까 조금은 더 실감 되잖아요. 제가 오늘 출근하다가 사슴이 물구나무 서는 거 봤어요. 진짜로. 믿어요? 안 믿죠? 근데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어.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 안 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근거 제시를 해야 돼.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이 한 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 제시를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실비보험, 제가 그 맨 마지막 장 하나 그 보상 청구한 거 있어요. 요거. 보상 청구.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맨 왼쪽에. 이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 예방적 양측 유방준 유방전절 예방적 양측 유방 전 절제술 네. 그렇게 수술을 하셨잖아요. 경세표님 이거 끄셨죠? 아니요. 아, 꺼주세요.